특성화고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 배출소가 돼버렸다. 한 특성화고 졸업자의 한탄입니다. 이를 개선한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특성화 고등학생 권리연합회 이사장 이상현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노동환경 실태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했던 사건, 이 사건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예, 2년 전에 서울 구역 네. 사고를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특성화고를 다니면서 현장 실습으로 예. 지하철에서 스크린 도어를 설치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협력업체 외주 용역에 채용돼서 일을 하다가 안전설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예.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성적으로 그 이후에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을 해서 예. 위험한 일을 직접 고용하고 그래서 특성화고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업무는 서울시 교통공사에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이 일단 됐습니다. 예. 그 후에 정부나 관계기관 등에서는 나름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예. 아직은 조금 더 꼼꼼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책들이 마련됐고 그렇게 해서 변화된 게 뭡니까? 사고가 났던 것들은 대부분 그 업무를 일부긴 하지만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게 또 있지만 예. 교육부에서는 예. 대표적으로 올해 현장 실습에 나가는 기관, 예. 사업체를 예. 지정 선정을 했습니다. 예.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제대로 이 실습 현장이 완비가 되어 있는지 예. 그래서 현장 실습이라는 용어도 지향을 하고 예. 학교 현장에서 직업 능력을 배양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 구의역 사고도 있었지만 프레스에 끼어서 죽었던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 사고는 실습 중에 벌어진 사고였죠? 그 작년에 예. 전주에서 콜센터 예. 그리고 제주도에서 예. 프레스의 사고 예. 다 실습 과정에서 예. 청년이 학생이죠. 예. 학생이 일하는지 노동자가 학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충분히 우리가 일정한 수준 이상이다라고 말하는 업장으로만 제한을 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이 될 거라고 이렇게 대책을 세운 건가요? 교육부는 안전 설비가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서로 공유가 되는 곳에만 예. 학생들을 현장 실습과 같은 형태를 한다고 하지만 예.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특성화고 실습 현장이라는 곳을 가보면 안전교육이나 교육훈련 장비, 인력이 부족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 당사자인 특성화고 친구들 볼 때는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도 사실 불만족스럽습니다. 예, 아직까지 완벽한 그런 대책들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부당한 노동 현실을 바꾸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자기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특성화고 권리연합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특성화고 학생들이 차별과 무시를 스스로 바꾸겠다고 예. 이렇게 나서서 선포하면서 활동 시작했던 것도 구의역 승강장에서였고요. 예. 거기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 환경 문제는 사실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동안은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예. 그런데 한번 모여서 당사자 문제는 당사자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공감대도 모이고 예. 빠르게 뭉쳐서 지금 한 3,000명 정도 회원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장 실습 개선을 위해서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이 정책에 좀 직접 반영될 수 있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 협약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이들에게 놓여진 노동 환경을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성화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특성화고 육성 정책을 펼치면서 학생들 취업을 장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저도 기억에 생생한데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와도 전혀 차별이 없게끔 정부가 나서서 해주겠다라는 약속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제도는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보면 상고, 예. 상업계 고등학교, 또 공고. 예. 이렇게 했는데 이 어감이 구시대적 표현 어감이 있다고 그래서 예. 2008년에 특성화고나 말숙으로 명칭을 변경한 지가 10년째입니다. 예. 그리고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예. 차별 없는 채용 그리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능력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고졸 채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정부가 지난 4, 5년이 지난 후에 정권이 바뀌어서 오히려 특성화고를 졸업한 친구들이 조직 내에서 소수의 왕따, 예. 그 후에 더 뽑질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만 특성화고의 일부 할당만 되고 정부가 지나서 최근 5년 동안은 특성화고 친구들이 더 수적으로 동일하게 채용이 되거나 더 넓어진 직업 현장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정책적으로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일정한 양이 뽑히긴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이후엔 그런 것들이 늘어나거나 또 더욱더 이렇게 좀 진급이라든가 차별을 갖다 근절시키는 그런 현장으로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 그러면 졸업생들이 주로 어떤 직업의 어떤 업종으로 취직이 됐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거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주로 어떤 직종으로 취업이 된 겁니까? 예. 저희가 졸업생회원 400명을 대상으로 좀 조사해 봤을 때는 사무직에 취업했다는 경우가 57%, 예, 예. 생산직이 29%, 예. 서비스직이 12%로 나타났습니다. 예, 예. 이 직종 분류라는 게 크게 나눠서 사무직, 생산직 이렇게 예, 얘기가 됐는데 어떤 업체들이냐를 들여다보면 예. 규모는 이제 소기업들이 많고요. 예, 그렇죠. 하청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이 취업 자료와는 별개로 2017년에 현장 실습을 나간 자료를 보면 예. 4만 3천 명 중에 절반가량인 2만여 명이 제조업으로 갔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만여 명은 서비스업으로 음. 갔고요. 근데 앞서 이제 소기업, 하청업체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아주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거든요. 예. 특성화고 출신들 일부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취업을 하지만 예. 다수는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청업체와 같은 네.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노동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굉장히 답답한 게 예전에는 차라리 상고를 나왔다 그러면 은행에 그냥 바로바로 취직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취업서부터 그렇게 큰 차별이 없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뭐 임원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빨리 사회 진출하는 통로로서 상고라든가 공고라든가 이런 고등학교들이 활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말로 이제 지금 사무직이라고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예. 제대로 된 직장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콜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사무직으로 분류가 될 거 아니에요. 서비스직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전국의 특성화고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특성화고 재학생, 졸업생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국의 그 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167만 명입니다. 그런데 학교 중에 특성화고로 분류될 수 있는 학교는 약 600개 되고요. 예. 거기에 약 30만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서울에서만 1년에 10,000명 정도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예. 경기도의 안산 같은 데 가보면 그 지역에 한 4-5개의 특성화고 친구들은 안산 반월 스마트 허브 지역의 열악한 곳에 예. 10인 미만에 가서 이렇게 진출하게 돼서 전공하고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무직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특성화고에 사무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공하고 직업에 일토하고 불일치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도 예전에하고 좀 다른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무직이라고 또 넓게 잡아서 그렇지 그 사무직이라고 가지고 실제로 가보면은 허드렛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취업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특성화고 권리연합회에서 실시한 근로 실태 조사 결과가 있다면서요? 예,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4월에 실시를 했는데요. 취업 후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예. 그때 이제 장시간 노동이라는 응답이 24%로 가장 많이 나왔고, 이어서 이제 고졸 이어서 받는 차별과 무시가 있다. 이게 23%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연장 노동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도 18%였고요. 성추행과 성희롱도 12%나 됐습니다. 최저임금, 뭐 임금 체불과 같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강제 야근, 특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가 봐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이 황당한 사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야근 특근은 아닌데 원래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고 일을 더 많이 시간을 들여서 하는 사례인데 연차 휴가가 있죠. 연차 휴가를 원래 휴가 기간에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일에도 연차 휴가를 쓰게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연차 휴가가 사라지고 그만큼 더 일을 해야 되는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연차 휴가를 상황인데. 쓰지 못하게 되면은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일이나 휴가 기간에 쓰게 하는 거죠. 참. 그리고 이제 주말 특근 이거는 부당노동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참. 아니 그리고요. 예. 주말 특근이나 야근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뭐 형식적으로는 이게 선택이다라고 하지만 입사를 할 때부터 회사가 일이 많으면 더 일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상
당연히 대답을 해야 해가지고. 된다고 그러죠. 예, 회사를 위해서 뭐 그렇죠. 정말 몸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예.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외적 강제도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고등학교에서 왔기 때문에 예. 졸업생들이 지금 온 선배들이 여기에서 나쁜 소문을 회사에서 내거나 그러면 다음번에 그 학교에 받질 않는 현상들도 있죠. 아, 그게 또 여기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군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누구나 다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특성화고 졸업생들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학교 졸업으로 근로시간을 구분하진 않고요. 예. 내가 일하는 곳의 사업체의 상시 종사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맞아요. 부터 예. 52시간이고 예. 내후년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앞에서 말씀했듯이 특성화고를 졸업한 친구들 노동자들이 가는 곳이 중소영세 기업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52시간을 넘게 일을 시켜도 사실상 상호 합의하에 형식적으로 장시간 야근 특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슬라이드에 통계 함정이 있는데요. 예. 가장 그 애로사항이 야근 특근 24%였지만 예. 거기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임금 체불하고 연장 수당 이거 합하면 예. 임금 체불이 37% 가장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나눠져 있어서 그렇군요, 실제로는. 네, 그래서 사실은 정당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받지 않는 현상이 더 많은 거죠. 자, 고졸이어서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좀 사례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회사 분위기가 좋아서 다닌다고는 하는데 예. 그럼에도 차별과 무시가 가장 힘들다 이렇게 예.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승진과 연봉에 가장 차이가 있다라고 가장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입사를 했는데 고졸이어서 나는 보조 역할만 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 보조더라. 예. 그리고 대졸 직원은 입사 후 2년이 되면 승진을 한다.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임시로 채용된 그런 직원과 같은 일을 자기가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문제인데 뭐 특성화고 출신들 이제 더 뽑기 싫다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상사들이 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 고졸이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고졸이어서 덜 똑똑하다. 고졸이어서 못한다. 넌 이거밖에 못하냐? 고졸이니까 그렇지. 뭐 이런 말을 대놓고 정말 앞에서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연차 휴가가 대졸 직원과 고졸 직원의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그 휴가를 쓸 때도 대졸 직원은 눈치를 안 주는데 고졸 직원들은 눈치를 준다고 합니다. 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술을 굉장히 열심히 배우거든요. 근데 그래서 분명히 잘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입사를 하고 나서는 그 평가받는 기준이 오로지 학력으로만 되고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일반 대학교 4년 동안 배우는 것이 뭐겠어요? 교양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현장 실습까지 나가가지고 실제 업무에 투입돼가지고 기술을 획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대졸 끝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연수도 받아야 되고 기술도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더 대접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현장 실습이라고는 하지만 외국의 그 학제를 보면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독일과 같은 나라를 많이 하거든요. 독일은 중학교 올라갈 때부터 나는 특성화고처럼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서 학업을 하겠다라는 그 경로와 그리고 나는 계속 대학까지 가겠다.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고등학교의 즈음에 실습에 나갈 때는 3일 이상 나가기 못하게 합니다. 평균 한 이틀 정도예요. 그러니까 학업이 주고 보조적으로 일을 과정을 하는데 우리는 현장 실습은 거의 주 5일 내내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 5일 내내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더 기술적으로 많이 배울 거 아니에요? 그 거의 뭐 현장의 노동자하고 준하는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외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책이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는 일이 같다면 학업과 나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임금을 주는데 그래야죠. 우리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나서 3, 4년이 돼도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도 받고 이런 특징이 사실은 교육제도 자체도 우리나라가 좀 뒤처져 있고 노동법 적용도 차별적인 내용을 방관하는 형태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노동법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버젓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이제 고졸이라고 하는 인식과 특성화고를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들 간의 차이는 없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더 떨어지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낙인을 찍는 거죠. 아니 그리고 지금 전 충격적인 얘기가 여기 보면은 최저임금 미달 월급이라고 하는 게 9%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연장 노동에 대해서 수당을 안 준다는 건 결국 사실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연장 노동이라는 게 당연히 더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안 준다는 거. 그러니까 시급으로 따지면은 최저임금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예. 일단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예. 네, 최저임금이라는 게 한 해가 지나면 오르잖아요. 올라야죠, 당연히. 예. 근데 새해가 돼서 임금이 안 오르는 거죠. 전년도 기준으로 주게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이고 또 임금 차별에도 해당이 되는데 예. 간호조무사 고졸이었어요. 예. 근데 취업을 했는데 고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70%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 이후에 취업을 한 또 대졸 간호조무사가 있었는데 예.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더라. 예. 이런 사례도 있었고 또 이거 굉장히 고질적인 사례인데 병역 특례가 예. 있잖아요. 예. 네, 실습부터 취업까지 특성화고에서 병역 특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병역 특례 기간 중에 그 직장을 그만두면 새로운 병역 특례 업체를 일정 기간 안에 구해야 됩니다. 맞아요. 못 예. 구하면 군대를 가야 되고요. 예. 이걸 악용해서 일은 훨씬 많이 시키고 돈도 안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안 주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온갖 곳에서 갑질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는 진짜 궁금한 게요. 그럼 특성화고에서요. 이런 부당 노동행위를 당할 때 그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했고 올해부터요? 예, 올해부터입니다.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요. 예. 전국적으로 보면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예. 받아도 문제는 일단은 교육 내용이 강사마다 좀 다르고 예. 학생들이 실효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둘째로는 이제 그 좋은 교육 내용을 받아도 그게 현장에서 쓸 수 있냐,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 교육 내용을 토대로 뭔가 할 수 있냐, 이건 또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건 이제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게 핵심인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해결책을 가르쳐 준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소장님께서는 직접 그 특성화고에 노동교육도 해보신 적이 있다면서요? 예,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노동교육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어요?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교과 과정에는 노동교육으로 이제 필수가 아니고요. 그렇겠죠. 취업과 예. 진로에 학교에서 선택을 해주면 예. 고마운 거고, 다만 일부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화를 하려고 해서 조례를 서울시처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이제 한 학교에 한 학기당 2시간씩 예. 의무화가 이제 처음 됐는데요. 제가 용산에 한 곳하고 구로 그리고 강북하고 강남 쪽에 4군데를 교육을 간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1시간의 교육 시간을 요청받았고요. 1시간이요? 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강당에 600명이 넘는 전교생을 모아놓고 그 추운 12월 달에 군대처럼 서열을 시키고 한 50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냥 당연한 건 줄 알고 그 학교에, 그래서 전체 강의 일주일 취업과 진로 과목에서 제가 받았는데 금은교육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네. 근데 금은교육은 14개 반에 네. 2시간씩 14개 강사님이 들어가서 소규모로 네. 참여형으로 재밌게 토론식으로 하는데, 노동교육은 수백 명을 모아놓고 이게 지금 우리의 교육의 현실입니다. 예. 지금 그 뭔가 그 본질이 뭐 훼손되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그 기본과 부차적인 것이 뒤집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이 특성화고의 근본적인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졸업생들의 노동 실태 전수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졸업 전에 이제 취업 형태와 같은 현장 실습도 사실상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면 또 책임지는 곳은 없는 거죠. 그냥 배출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을 그냥 양산해놓고 사회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실제로. 지금 학교 내 학생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 내 학생도 책임을 잘 못 지잖아요. 못 지는데.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간 특성화고 졸업생의 노동 현실에 대해서는 학교는 관심 바뀌고,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는, 특히 이걸 주무관청의 고용노동부는 권한이 있거든요. 예. 특성화고 학생들이 나간 그 사업체에 사실은 일부 실태조사만 해도 사실은 충분히 예방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사실은 방기했었던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이 특성화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실제적인 어떤 그 실효적인
효과들이 있을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서울교육청, 서울노동청, 서울시 세 개 공공기관, 공공행정조직이 특성화고 졸업생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하겠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각각 역할을 나눴고요. 네. 학교는 교육을 하고 그리고 시는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 취업에 연계를 하고 노동부는 사후에 네.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서울시하고 매칭을 해서 나가는 특성화고 졸업생들 일하는 곳이 네. 10,000명의 학생이 나가는데 거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마을 노무사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네. 이제 학교 노무사 같은 걸 네. 배치를 해서 특성화고 현장 졸업한 친구들이 나가는 일터를 관리 감독을 이제 교육청과 노동청, 서울시가 3자가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것도 좋지만 그냥 공공기관에 우선 취업시키면 안 되나요? 지금 뭐 서울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취업시키게 되면 10,000명 정도라면서요. 예. 예. 그런데 뭐 일정한 성적 이상인 그런 친구들을 최소한 한 5,000명이라도 우선 취업시키면 마스터고 자체도 그 나름대로 그 주목을 받을 테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전한 그런 보호망으로 그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연계와 관련하면 네. 사실 현재는 지금 특별한 부문을 할당을 주는 건 청년과 장애인이 있습니다. 네.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 그리고 청년고용 의무 촉진제에서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적극적으로 특성화고의 취지를 살리고 예. 전문적인 역량을 한다면 서울시가 조례와 규정을 통해서 예. 산하 공공기관 등에 예.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뭐 지금 뭐 더 요구하고 싶은 거 또 더 확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거 그런 거 없을까요? 예, 일단 서울시 노력이 잘 성과가 나면 정말 좋겠고요. 예. 덧붙여 이야기를 하면 특성화고 뭐 실습생, 졸업생들의 노동 환경 네. 알려진 것이 작년부터 예. 많이 시작이 됐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청소년, 청년 노동에 적나라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아요.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법제가 필요하고 예. 헌법 제32조 5항에도 예. 연소 근로자의 특별한 보호를 예. 명시하고 있고 예. 또 무엇보다 이 교육과 상담만으로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를 만들고 예. 또 부당 노동 행위나 예.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처벌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적극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 그 일견에서는 이제 기업 활동 좀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하게 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이 노동환경 전체를 개선시키고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은 노동 환경을 그렇게 잘 보호해 주면서 동시에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사이에서의 거래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터주면은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여건이 나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환경을 당연히 잘 지켜야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취업과 현장 실습 중심의 특성화고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기조 변화, 또 시민들의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게 바뀌어야 될지 좀 소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가장 먼저는 지금 일단 보호를 위해서는 네. 외국과 같이 청소년, 청년 노동보호법 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홍보 인식이 좀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성화고라는 명칭이 가장 지금 현 시대에 부합하는지도 저는 조금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성화하지 않는 특성화라고 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산재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지 예. 이런 거 생각을 한다면 싼 값에 착취하고 있는 우리 교육과 노동의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좀 같이 바꾸는 시민들의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노동보호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요. 예.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그리고 특성화고 출신 노동자들 이들이 우리 한국 사회의 열악한 노동 현장을 위해 존재하는 배출 시스템이나 그런 인력은 아닙니다. 예. 특성화고 안에서도 대학을 가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기의 삶을 준비하고 또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 또 졸업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 교육, 노동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성화고를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행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네, 참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우리 사회가 참 부끄러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30만 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 한 해에 서울시만 10,000명이 배출되고 있는 이 교육 공간에 대해서 지금껏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냉정하게 반성을 하면서 이제라도 교육 현장도 바로 세우면서 또 졸업생들이 제대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이사장 그리고 김종진 한국노동사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